출산 직후 아이를 돌보며 고열량의 음식을 먹고 찬바람을 쐬고 찬물에 손을 담가 집안일을 한다? 과연 이래도 될까? 절대 NO! 올바른 산후조리와 운동을 통해 산후비만을 예방하자. 정 박사님, 네.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고서요, 6개월 이내에 임신 전에 그 살로, 그 체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은 그게 그냥 자기 살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산후 6개월이 되면은요, 임신 중에 쪘던 체중의 80~90%가 빠지게 되고요. 네. 보통 1년 정도 되면 거의 다 원상복귀를 하게 되는데, 네. 6개월이 지나서도 많은 체중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네. 우리 몸이 그 는 체중이 원래 내 체중에 이겠거니 하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다시 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임신 후에, 출산 후에 얼마나 이 산후조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몸무게가 돌아오느냐, 아니면은 자기 몸으로 굳어버리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출산 후에 산후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산후조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2006년도에 첫애 출산하고 지금 2009년 2월에 둘째 출산한 두 아이 엄마입니다. 두 아이요. 여기 몸매가 왜 이렇게 호리호리하신지 일달적으로요. 자, 옆에 분은요? 안녕하세요. 저도 2006년도에 결혼을 해서 2007년도에 첫째를 낳고 이제 100일 된 둘째 아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남편이고요. 그래, 오늘은 특별히 남편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산후조리하는 데 있어서 남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 남편분들도 같이 보고 계시다면 아이고 애기 얘기냐 하고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 같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통점이 올 2월에 출산을 하셨습니다. 이제 출산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최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하셨다면서요? 저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도 좀 통통한 편이었는데 아기 갖고 난 후부터 아기 날 때까지 20kg가 찐 거예요. 원래는 몇 킬로셨는데요? 원래도 통통해서 160, 그 정도. 그래서 첫째 때는 20kg가 다 빠져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통통하다, 딱 좋다 이렇게 소리 많이 들었는데 둘째 때는 10kg가 덜 빠져가지고 지금은 80kg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럼 두 분 다 자연분만을 하셨어요? 네, 저는 두 명 다. 자연분만 하시고. 최지혜 씨는요? 저는 첫째 때는 제왕절개하고 둘째 때는 자연분만 했어요. 근데 첫째 때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맨살을 이렇게 절개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도 20kg 다 빠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게. 근데 둘째 때는 아무래도 움직이는 것도 빠르고 회복도 좀 빠르다 보니까 몸이 좀 더 편했나 봐요. 근데 둘째 낳으시고 병원에서 빨리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원래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친정이고 시댁이고 멀다 보니까 아빠밖에 없어서 아빠 며칠 만에 태어나셨어요? 하룻밤 자고 바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냥 아이 낳고 나오신 거네요. 보통 그 자연분만하면 3일 있다가 퇴원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그렇죠. 있어야죠. 예. 근데 하루 만에 퇴원하신 건 아무래도 너무 좀 무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예. 그러면 산후조리는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셨나요? 하루 만에 퇴원한 대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했다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제가 해준 거는 초창기 때는 이제 설거지나 지금 빨래 같은 건, 손빨래 같은 건 좀 많이 도와줬는데 사실 지금도 초창기거든요. 그리고요. 많이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너무 안 했다 그러면 그 TV 보시는 남편분들이 난 더 하는구나, 난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셨던 거는 오늘 최대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따 또 물어볼게요.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남편분이 안 도와주셨으면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나요? 저기 나라 정부에서 그 지원을 해주는 저기 그 산후도우미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 보름 정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름 정도요?
이재영 씨요. 네. 누가 아이 둘 가지신 엄마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 했고요. 첫애 때문에 산후조리는 못 들어가서 그냥 친정 엄마가 오셔갖고 도와주셨죠. 이게 남편분은.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고 나 체질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이재양 씨는 몸무게 변화가 어떻게 있으셨어요? 저는 애 갖기 전에도 그냥 이 상태였다가 지금 한 15kg, 첫애 때 15kg 쪘었어요. 그러니까 63kg 정도 나갔었고. 예. 둘째도 거의 15kg, 14kg 정도 쪘었어요. 그러면 첫째 찌신 게 낳고 바로 다 빠지셨어요? 네, 첫째 때는 그냥 바로 빠지더라고요. 얼마 낳고 만에요? 거의 낳고 뭐 한 달, 두 달. 체질이 잘 체질이- 빠지시는 네. 체질인 것 그러면 같아요. 둘째 낳으시고도 한두 달 만에 지금 또 다 빠지신 건가요? 네, 둘째도. 아무리 체질이다 뭐다 해도 분명히 본인이 노력한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하셨어요? 그 아이 낳으시고 다른 사람하고 달리 난 요걸 했다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그냥 뭐 체조 좀 해주고. 네. 그냥 먹는 거 조절 좀 해주고. 뭐 드셨어요? 거의 그냥 미역국만 먹었죠, 그때는. 한 달 정도는. 그러면 미역국만 그때 누가 도와주는 분은 계셨어요? 친정 엄마 계셨고, 네. 남편도 좀 도와줬고. 그리고 모유수유는 모유수유 하셨고요. 하고, 네. 모유수유를 하셨고요. 그럼 모유수유를 첫째 때는 몇 개월 하셨어요? 아, 첫째 때는 좀 못 물려갖고 분유 먹였었고, 네. 둘째 때는 지금 모유 먹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됐군요. 자, 산후조리에 대해서 두 분 다 별거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 두 분 다 그 산후조리원을 가시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산후조리가 이 산후 다이어트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죠. 아, 그럼요. 산후 비만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예. 임신 중에 이미 많이 쪄버려서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첫 번째 산후 비만이 오는 이유는 임신 중에 많이 찌웠기 때문이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산후 조리가 바로 안 되면 산후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초산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초산 예. 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산후 비만의 원인이 되고요. 예. 그리고 모유를 먹이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모유도요? 예, 산후 비만이 되는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뭐 사람차마다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로 사람차가 다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뭐 식이요법이나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분한테 또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몸보신 중요하잖아요. 조리할 때 예. 아이 낳고 뭐 어떤 음식 챙겨주셨어요? 예. 호박즙이 좀 붓기 좀 빠진데 도움이 된다고 해갖고. 그렇죠. 예. 아기 이제 낳기 전에 보름 전에 저희가 좀 맞춰놨어요. 다려놨거든요. 예. 근데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안 해주는 남편들 많아요. 네. 예. 예, 호박즙 위주로 예. 좀 산후조리를 좀 했습니다. 네. 예. 호박즙 위주로 산후조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지혜 씨가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산후조리하는 했던 과정을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경기도 안산시의 한 집.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주부 최지혜 씨. 결혼 전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던 그녀. 그러나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연이어 임신 출산하며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이제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 4개월 남짓. 둘째 아이를 낳고 안 빠진 살이 현재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와의 놀이 시간. 엄마가 풍선도 이렇게 하면 풍선이 빵 터져. 안 되지. 마냥 행복한 그녀도 요즘 고민이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 전보다 20kg이나 불어난 살 때문이라고. 첫째 때는 20kg 찐 게 그때는 제왕절개를 해서 싹 빠졌어요. 병원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둘째 때는 자연분만을 시도했거든요. 시도를 했는데 그게 다 안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kg 빠지고 10kg가 덜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고민이세요? 네, 고민이에요. 살 빼는 게 제일 고민이에요. 27살의 어린 나이에 둘째 아이의 엄마가 된 최지혜 씨. 남편의 출퇴근 일정에 맞추다 보니 출산 하루 만에 퇴원하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시작했는데 다현아, 엄마 맘마 먹을까? 맘마?
엄마 먹으러 가자. 일어서. 자, 나는 그럼 엄마 밥 먹는다. 엄마랑 밥 먹을까?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반찬을 꺼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녀의 반찬은 역시나 미역국. 다른 산모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하지만 문제는 이것. 바로 살이 찌기 쉬운 고열량 반찬들을 함께 먹는 것. 그리고 배가 고플 때면 시도 때도 없이 밥을 차려 먹는 것이다. 깨끗하게 먹은 그릇. 아니 근데 지금 뭐하는 시츄에이션? 먹은 그릇을 바로 설거지한다? 물론 깨끗한 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출산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찬물에 그렇게 함부로 손 놓으면 안 좋을 텐데? 완전 홀가분해요. 자연이가 할 거야? 오케이. 설거지 깨끗하게 하니까 마음도 홀가분하신가 봐요. 어라? 이번엔 구부리고 앉아서 거기에 손빨래까지? 이봐요 최지혜씨, 도대체 뭘 믿고 산후조리도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힘들어. 결국 출산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쌓인 집안일까지 손대고 마는데 드디어 퇴근한 남편. 뭐 하는 거야? 뭐해, 걸레질하지? 아니, 걸레질하지 말라니까 내가. 그럼 내가 하지, 자기가 해? 내가 할게. 하지 마. 해, 빨리 그럼. 결국 이날 밀린 집안일은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몫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잘 한 것 같으세요? 집사람이요? 네. 집사람은 뭐 그냥 다 어긴 것 같아요 보면은. 강아지, 엄마가 쫄쫄 안 줬어? 뭐야? 아, 더워. 뜨거운 방에 가만히 누워있자니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시원해. 아니 자기야 뭐해? 뼈에 바람 들라고 환장했어? 애 낳은 지 얼마 됐다고 왜 그래? 그래 뼛속에 바람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이때부터 보다 못한 남편의 참견이 시작됐는데 빨리 누워. 자기야 닦자. 뭔 수건으로 닦어. 이렇게라도 닦아야지 어떻게 해 자기. 닦아야지. 최지혜씨 호강하시네요. 시원하지 자기야? 시원하긴. 내가 언제 이렇게 닦아주겠니? 하지마, 더 찝찝해. 더워. 자기 어디가? 자기야! 자기야! 이렇게 씻으면 안 된다니까! 빨리 나와 자기야! 빨리 자기야! 결국 그녀는 4일 만에 머리를 감고 문 밖에서는 남편이 애가 타는데 자기야! 조용히 해. 네, 배우네요. 자기야 문 열어 빨리! 자기야! 빨리 나오라니까? 자기야 그러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문 열어! 너무 빨리 예, 움직이셨네요. 최지혜 씨가 지금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요. 저 화면 속에 다 있었어요. 네. 저렇게 산후조리를 하셨는데 지금 혹시 몸 괜찮으세요? 몸이요? 네. 진짜 어른들이 비 올려나 보다 하면은 진짜 다음 날에 비가 오거나 우두두두 소리 나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무릎이 시려워가지고 밤에 자다가 진짜 내복바지 입고 자요. 예. 이제는. 지금 저 구성한 화면이 이제 그 출산 후 3일 정도 됐을 때 이 네. 화면인데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씻기도 너무 빨리 씻으신 것 같은데 먹는 것도 초반에 나왔습니다만은 자주 드시고 미역국에다가 또 그 참치통조림 같은 거 정말 살찌기 좋은 것들 골라서 드시고요. 그리고 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빨래하시고 밥 먹자마자 설거지하고 나서 아우 개운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바로바로 움직이셨는데 남편분이 집안일 어떻습니까? 많이 안 도와주셨어요? 아니 많이 도와주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은 집을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런 게
지키질 않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그냥 자꾸 움직이셨구나. 예. 이제 자기도 이제 좀 귀찮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개운한 걸 좋아하니까 막 씻고 뭐 설거지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리는데 못 볼 때는 못 말리겠더라고요. 못 볼 땐 못 말리죠. 예, 맞죠. 저희 집사람도 그랬어요. 정말 3일 만에 지금 머리를 감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때 좀 참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옛말에 윗어른 말 안 들으면 고생한다고. 예. 그때는 우선 더운 것만 생각되고 하니까 막 씻었죠. 근데 지금 뒤돌아서 보니까 그때 좀만 참으면 진짜 손목 시리는 것도 안 하고 그럴 텐데 참 후회스러워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참기 힘드니까 뭐 그랬죠. 뭐 다 출산해 보셨던 분들은 이해들을 하실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 이를 못 닦아가지고 그 이에 그 찬물 닿으면은 또 이게 바람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 헝겊 같은 걸로 닦아내는 뭐 제가 닦아준 건 아니고 봤습니다. 예, 닦아 보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지영 씨는 어땠습니까? 언제부터 씻으셨어요? 저희 첫애 때는 거의 2주 동안 머리도 안 감았었고 씻는 정확하게 것도 지키셨군요. 네, 씻는 것도 그냥 물수건으로 그냥 닦기만 했고 그랬어요. 둘째는 한 일주일 있다가 너무 못 참겠어갖고 머리는 감았거든요. 씻는 거는 그냥 물수건으로 그냥 닦기만 한 거. 그래도 비교적 이지영 씨가 최지혜 씨보다 잘 지키셨죠. 그래서 지금 최지혜 씨는 잘 못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 실은 살도 더 안 빠지고 있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라는 게 그냥 뭐 단순히 뼈에 바람 안 들게 하고 나중에 그 쑤시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 빠지는 거하고도 이렇게 모든 것이 연관이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남편분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면은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제 눈에는 이제 보긴 좋은데 건강이 아무래도 많이 걱정이 되네요. 지금 이제 비만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살 빼야 되는데 이거 살 빠지지도 않고 지금 모유수유 하는데 또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집사람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죠, 지금. 이 녹화 들어가기 전에도 뵈니까 자꾸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두드리시는 게 아마 또 쑤시는 모양이에요. 산후풍이 또 있으셨다고요? 산후풍이요? 예. 통증이 있으신 거 말씀하시는 그게 산후풍이래요. 그게 통증. 풍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진짜 무릎에서 진짜 에어컨 바람 쐬는 것처럼 무릎도 이렇게 진짜 시렸고 손목도 오늘은 안 하고 왔는데 손목 아대를 제가 이번에 구입을 했어요. 그 정도로 시려서. 첫 애기도 아직 애기라서 맨날 안아달라고 그러고 업어달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진짜 손목을 너무 시려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구입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지희 씨가 겪고 있는 이런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을 전문 용어로 산후풍이라고 하거든요. 이 산후풍은 산후의 몸조리를 잘못했을 때 그 한기가 이 뼛속 뼈마디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온 마디가 쑤시고 시리고 저리고 아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뭐 당연히 살도 안 빠지게 되는 거고 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줄 수도 있고요. 오래 가시는 분은 이 산후풍이 평생 가는 분도 있어요. 고질병.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노력하셔서요. 좀 아직은 산후조리를 더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제가 민간요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대추를 한 20개 정도를요. 물 1.5리터 정도에 넣고 끓여서 빨간 대추요? 아니면 탱탱한 파란 고추? 빨간 대추요. 빨간 대추, 통통한 거. 넣어서 그 물을 수시로 마시면 산후풍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외에 이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약재들을 우리 박사님이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죠? 지금 여기 사파를 보시면은요, 산후 증상에 따른 한방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지혜 씨처럼 산후풍의 증상이 있을 때는요, 인삼이나 황기, 당귀, 숙주향 같은 약재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후부기, 아기 낳고 부기가 안 빠질 때는 진피나 백봉령이라는 약재를 응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후에 출혈이 많았던 분들은 어지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후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당귀, 청궁, 인삼을 쓰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이제 앞에 있는 약재를 보시면 네.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당귀하고 인삼은 두 군데나 들어가 있네요. 예. 예. 지금 중복되는 약재도 많이 있는데 예. 지금 바로 제 앞에 있는 게 이게 인삼입니다. 인삼이군요. 이거는 아시겠죠? 예, 지금 이 인삼이요? 인삼을 지금 이렇게 썰어놓은 거예요. 썰어서 많이 예. 예. 그래서 인삼은 대표적으로 몸을 기력을 보강하는 그런 약재인데요. 예. 하지만 산후에는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유 수유를 할 경우에 이 인삼을 드시게 되면 예. 젖이 말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인삼은 먹지 말아야 예, 인삼은 되겠네요? 특별하지 않으면 이제 모유 수유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 모유 수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만 예. 한약재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보기약입니다. 그래서 산후풍인데 왜 보기약을 여기다 뒀나 하면 예, 예. 산후풍이 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요. 기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혜 씨 같은 경우도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허해져 있는데 찬물에도 손 담그고 찬바람 쏘이고 하니까 이제 관절, 뼈마디에 한기, 찬바람이 들어와서 지금 네. 산후풍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보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젖이 좀 적게 나오시는 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적당히 나오시면은 좀 이렇게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느 많이 정도. 나와서 좀 줄어도 되시는 분은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인삼이 대표적인 기력을 보강하는 약이고요. 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황기예요. 황기. 이 황기 역시 기를 보강하는 대표적인 약재이면서 네. 특히 이 황기의 경우에는요. 산후에는 기력이 떨어져서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럴 때는 이 황기를 같이 쓰시게 되면 기력을 보강하면서 네. 땀이 너무 많이 흘리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건 마음껏 드셔도 되는 겁니까? 예, 황기는 괜찮습니다. 아, 황기는 괜찮답니다. 예, 괜찮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귀가 있죠. 당귀. 요게 당귀입니다. 당귀는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당귀는 예. 이 냄새 알아요. 예. 한약방 가면은 요 냄새가 제일 큽니다. 예, 이게 제일 세요, 이게. 이 당귀는요 대표적인 보혈 약재예요. 보혈이요? 예, 혈을 보하는. 피를. 예. 예. 산후에는 출혈 때문에 보혈을 많이 하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당귀는 보혈 작용을 하면서 보심. 네. 예. 하면서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뭐 북루라든지 이렇게 출혈이 있을 때 네. 그리고 나쁜 피 같은 것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당귀가 산후풍에도 쓰일 수 있고요. 피가 잘 돌게 하는 예, 거고. 피를 잘 돌게 보혈하는 예. 그런 약재죠. 그리고 앞에 이게 있는- 제일 궁금해요. 예. 뭐예요? 새까만 약재.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데요. 숙지황이라는 약재예요. 숙지왕이요? 예. 이 숙지황의 예. 경우도 보혈하는 네. 그런 그 약재이면서 보신 네. 하고요. 우리 몸에 골수를 채워주고 오. 정혈을 보강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괜찮아요. 예, 숙지황이라든지 당귀라든지 인삼이라든지 황기가 예. 다 몸을 보혈하는 약재인데 바로 근본적으로 몸을 보강해주기 때문에 산후풍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약재입니다. 네. 그래서 산후풍에 들어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붓기 빼는 거. 예. 산후에는 많이들 부어 있으시죠. 예. 근데 이 부기가요, 어떤 분들이 많이 부냐면 네. 몸이 허하고 힘든 사람이 더 많이 부어요. 예. 젊은 산모들은 덜 부어요. 아. 상대적으로. 예. 나이가 많이 든 산모들은 좀 더 많이 붓거든요. 오. 이 산후 부기를 내리기 위해서도요, 물론 아까 최지혜 씨 남편분은 예. 호박 드려드렸다 했죠. 예, 예. 근데 실은 호박보다는요, 근본적으로 허한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주는 게 오히려 근본적인 치료가 돼요. 예, 어떤 그래서, 겁니까? 지금 이 진피하고? 부기에는요, 예. 지금 진피. 귤 껍데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귤껍질이에요. 아, 귤 껍질을 진피라고 합니까? 예, 귤껍질이 진피입니다. 예. 예, 귤껍질 진피하고 백봉령이라는 약재인데 예. 이 약재는 좀 우리 몸의 수분 대사를 잘 되게 해줘요. 그리고 예. 심신을 편하게 해줘요. 오. 그러니까 수분 대사를 잘 되게 하니까 부기를 잘 내려주겠죠. 예. 근데 보강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피의 경우는 예, 이거 집에서도 진피를 만들 수 있고요. 겨울에 귤 먹고 예. 껍질 말려서 예. 물론 이제 농약만 잘 닦아서 예. 이렇게 세척을 하면 말려서 쓰시면 좋은데요. 이 진피는 한약 중에서 기를 잘 돌리는 약재예요. 예. 예, 산후에 기력이 떨어지면 기순환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산후 부기에 나와 있는 약으로는 이제 진피를 넣은 이유는 몸의 기순환을 원활하게. 예. 그리고 복령이란 약재로 수분 대사를 잘 되게 하는 약재로 이제 산후 부기를 내려주는 대표적인 약재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네.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산후 어지럼증인데요. 이 어지럼증에는 위에 있는 약재가 또 있죠. 당귀도 그렇고 인삼도 그렇고. 예. 그래서 산후 어지럼증이 기본적으로 네. 출산을 하면서 출혈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기운이 딸려서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딸려서 풍이 오는 거고 어지럼증이 오는 거니까요. 그럼요. 가장 근본은 산후에는 허에서 모든 병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준비해온 약재는요. 거의 근본적으로 보강하는 약재예요. 그래서 몸이 근본적으로 보강이 되면 최지혜 씨가 아까 막 계속 뭘 먹을 걸 찾으셨죠. 밥을 먹고 또 먹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게 속이 허해져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걸 다 채워질 수는 없고. 근본적인 이런 약재로 좀 보강을 해주시면 산후풍에도 도움이 되고 막 식욕이 땡기는 그런 거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부기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방청객분들 아까부터 말씀드리시면서 움찔움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어떤 분이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아까 최지희 씨가 산후풍을 앓고 계셨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산후풍을? 예.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때 여파가 좀 남긴 남아요. 고질병이 돼버렸죠. 예, 고질병이 됐는데 제가 둘째 낳고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땀을 빼고 그런 게 좋다고 그래서 동네 찜질방에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제가 제대로 알고 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그때 제가 너무 그 말만 믿고 해서 더 안 좋아진 건지 모르겠어서요. 찜질방 어떻습니까, 박사님? 적절한 찜질은 괜찮은데요. 땀을 과도하게 흘리는 찜질은 절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산후에는요. 몸이 많이 허해져 있기 때문에 실은 땀구멍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산모들은요. 찜질방 안 가도요. 땀이 그냥 줄줄줄 흐르는 산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몸이 기력이 떨어져서 허해져서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찜질방까지 가서 과도하게 땀을 흘리고 나면요, 큰일 납니다. 네, 오히려 허한 상태가 더 허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후에는 함부로 과도하게 땀을 흘리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놔둬도 땀 많이 흐른답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그 땀 많이 흘리시면 안 좋다니까 찜질방 가시면 아이스방에 들어가. 아니에요. 아이스방은 또 큰일 나죠.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후에는요. 찜질방을 가시는 것보다 만약에 가신다더라도 그냥 따뜻한 정도로 하시는 게 좋지. 뭐 너무 뜨거워서 땀을 흘리거나 뭐 아이스 그러니까 얼음방에 들어가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속이 없어요. 한 분 더 받아볼까요? 어떤 분? 저는 최지혜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저쪽에요?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목이 시끈거린다거나 무릎이 시끈거리는 증세를 이제 배워서 산후풍이라는 거를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증세가 언제부터 나타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런 증세를 이제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따로 하시는 운동이라든가 음식을 조절하는 등의 식이요법을 따로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뭐 전문가세요? 말씀 굉장히 잘하시는데 질문이 2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고 있는 건 없고 그냥 아기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운동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첫째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둘째는 유모차 태워가지고 걷기 하시고 그 정도밖에 못했고. 언제부터 풍이 왔느냐고. 풍이라니까 이제 산후풍이 왔느냐고. 그거는 되게 빨리 온 것 같아요. 지금 아기가 100일이니까 한 달 정도에 왔었던 것 같은데요. 첫째 때는 잘 못 느끼셨던 건가요? 첫째 때는 아무래도 한 살이 더 어리다 보니까 그때는 전혀 못 느꼈어요. 불과 1년 전이었는데 못 느꼈는데 그 여자 몸이라는 게 이렇게 1년이나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아이 낳으셨어요? 마이크 대고 말씀하셔야죠. 본인은 어떻습니까? 산후풍 같은 거 겪어보셨나요? 증세는 비슷했지만은 그걸 산후풍이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죠. 그저 어른들이 조심해라는 것만 조심한다고 하지만은 역시 몸이 근지럽다거나 그런 거는 참을 수가 없으니까 여자니까. 그 동병상련의 그런 해주신 거군요. 근데 그 옆에서 앉으셔가지고 굉장히 아까부터 여유 있으신 분이 있죠. 자, 우리 이재양 씨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도 어느 정도 잘 하신 것 같고 다이어트도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양 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되셨는지 저희가 또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서울 양천구. 둘째 아이를 낳은 지 4개월 차 이재항 씨. 근데 이 몸매가 4개월? 아니,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거 맞으세요? 몸이 많이 날씬하신데? 지금 4개월 다 돼갔는데요. 그냥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 운동 많이 해서 좀 많이 빠졌죠. 지금 살 빼고 있는 중이에요. 첫째 희상이, 둘째 희찬이. 뽀뽀해줘.
어라? 정말 이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엄마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출산한 지 4개월 만에 날씬한 몸매로 돌아간 이재항 씨. 산후조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한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 3일 후 병원에서 퇴원한 이재항 씨. 혼자 놀아? 첫째 아이 때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시작했는데 따뜻한데 잘 누워있다 말고 갑자기 왜 일어나시지? 아직 몸도 붓고 거동도 불편한데 어디를 가시려나? 산후조리를 위해 불때운 방바닥 때문에 온몸에 땀이. 시원하게 세수 한번? 어라? 근데 세수는 안 하고 멀쩡한 수건에 물은 왜 묻힌대? 설마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손에 물 한 방울을 안 묻히고 수건으로 땀만 닦아내네? 아, 이건 말로만 듣던 고양이 세수? 그녀의 산후조리 첫 번째, 간단하게 땀만 닦기. 엄마 잠깐 슈퍼에서 뭐 좀 사올게, 이상아. 집에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아직 2월이라 바깥 날씨도 추운데 그 몸으로 어딜 가시려고? 못 나가겠다. 못 가겠어요. 올 때 슈퍼에서 반찬할 것 좀 사와. 추워서 못 나가겠다. 그녀의 산후조리 두 번째, 바깥 출입 삼가기. 응? 이거 맘마 먹으려면 엄마 밥 먹어야지. 응? 맘마 먹자. 그래, 밥 먹어야지. 자. 엄마 밥 먹게. 짜잔! 역시나 미역국.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맞춰 미역국 챙겨 먹기. 먹고 싶게. 산후조리를 위해 먹는 미역국이지만 아이 앞에서는 물도 못 마신다나? 아우 뜨거. 이재항 씨, 아이가 한 입 달래요. 뜨거. 아유, 숟가락 떨어지겠다. 게다가 때맞춰 울어버리는 둘째. 그래도 꿋꿋하게 미역국부터. 두 아이의 엄마인데 너무 자기만 챙기신다. 아기 숨 넘어가겠네. 저기 이제 다 드셨으면 아이 좀 보셔야 할 듯한데요. 다 먹었다. 이제 식사를 마쳤으니 설거지를 하시겠죠? 자, 물을 틀고. 어라? 근데 어디 가세요? 설거지는? 그녀의 산후조리 세 번째, 설거지 안 하기. 자, 어쨌든 밥을 먹었으니 운동을 하시고. 엄마 운동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은 첫날부터 꾸준하게 해온 산후체조. 무리하지 않으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한다고. 엄마 아까 사던 거 체조할게. 뭐 할까? 하지마? 나 이거 혼자 볼 거야? 엄마 이거 해야 되는데? 싫어? 알았어, 해, 자기. 아이의 육아를 돌보면서 산후조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산후체조를 하며 자신의 건강을 챙겨왔다고. 그녀의 산후조리 네 번째, 꾸준한 운동. 처음에는 애 낳고는 좀 안 그랬었는데, 좀 많이 불었었는데, 지금 제가 몸도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찾아가고 있어요, 몸매를. 예전 몸매로. 근데 지금 그 과정에 만족하고 계세요? 살이 빠지는 과정에? 네, 저는 좀 이제 만족하고 있어요. 좀만 더 빼면 이제 뭐 예전처럼 될 것 같아요. 산후조리 하는 동안 대충 씻으면서도 몸매 관리는 우선인 그녀. 귀여운 우리 두 아이들도 잘 챙겨주세요. 화면 보니까
안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 너무 게으르신 것 같아요. 저렇게 너무 안 움직여서도 뭐, 체조해봐야 뭐 요게단데 이러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초기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아, 저게 맞아요? 예. 초기니까. 예. 그렇군요. 잘하고 계시는 거였군요. 설거지도 안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남편분이 오시면 좀 해주셔야죠. 예, 남편분이 설거지 다 해주신 것 같고, 오히려 그 최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거지 쌓여있는 걸 못 보는 성격인데, 그때는 좀 산후조리할 때는 좀 참으셔야 되는데, 이지양 씨는 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후체조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하고 말아서도 그 이외의 동작 같은 것도 있을 텐데, 힘들진 않으세요? 그냥 힘 안 들게 그냥 제가 적당히 알아서 그냥 좀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 하니까. 운동이라기보단 움직이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산후체조는요, 출산하고 24시간 정도 지나서는 해도 될 만큼 굉장히 간단하고 산후체조는 무리되지 않는 그런 동작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군대에 가면은 건빵이 있듯이 산후조리에 미역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생일 때 미역국 먹곤 하지만은 한 끼 식사지 매번 미역국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질릴 것 같은데 미역국은 자주 드시죠? 거의 한 달 동안은 먹었죠, 그러니까. 안 질리세요? 질리죠.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냥 뭐 거기에 뭐 고기도 쇠고기 같은 거 넣고 홍합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먹었죠. 아, 레시피를 이렇게 달리해가면서 드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긴 뭐 미역국에 닭고기 넣는 사람도 있고 소고기 넣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안 넣는 사람도 있고 해물 넣으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해서 먹는 게 산후조리에 미역국이 제일 좋습니까? 미역국은요, 그 산후에는 좀 오래 드시는 게 좋거든요. 예. 저는 석 달 먹었습니다. 석 달요? 한 달이 아니라. 예. 근데 좀 질리긴 한데요. 그렇죠. 실은 미역국만한 게 없어요, 산후에는요. 근데 산후에 이제 부기를 빼고 비만이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보통 미역국 끓일 때 그 참기름에 이렇게 다글다글 볶아서, 쇠고기 다글다글 볶아서 물 부어서 미역국 끓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육수를 좀 이렇게 담백하게 내시면 돼요. 뭘로요? 멸치. 멸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 다시마, 예. 이런 걸로 육수를 내면 굉장히 담백하거든요. 기름기도 없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영양소가 여러 가지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육수로 한 미역국은 얼마든지 많이 드셔도 다이어트에 좋고요. 그 대신 간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심심하게 드셔야 돼요. 약간 좀 심심하게? 예, 우리나라 국이 그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예. 그게 이제 염분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심심하게 간을 해서 네.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이 산후, 이 산모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후조리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OX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자, 먼저 산후 보양식으로 가물치들 많이 드시는데 이게 모두에게 좋다. 저는 알 것 같아요. 이 모두란 말이 들어가면 X입니다. 예, 보죠. 그죠, X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없어서 못 먹지 그 산후조리원에 가도 가물치가 꼭 그 식단에 들어가 있는데 왜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은 이 가물치는요, 성질이 굉장히 차고요, 기를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산모들 중에서 굉장히 열이 많거나 기가 실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몸이 허하고 냉하신 분들은 가물치를 드시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이건 인삼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뭐 인삼하고는 좀 다르죠. 인삼은 그렇죠. 젖을 말리는 거고요. 이 가물치는 산후 보약으로 많이 알고 보양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의외로 몸이 차고 허하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기 체질을 정확하게 또 알고서 처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산후 붓기를 빼려면 호박을 먹어라. 아까 우리 남편분께서도 호박즙을 미리 보름 전에 맞추셔가지고 내리시는 호박, 이거 붓기 빼는데 많은 분들이 맹신들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건 뭐 많은 분들이 그렇고 또 처방해 주는 것만큼 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모요? 지금 최지희 씨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최지희 씨 지금 호박 드셨는데 지금 다 빠졌어요? 안 빠지셨죠? 안 빠지셨죠? 왜? 왜 그러냐면 물론 이 호박이 부기를 내리는 그런 약간 소변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보중한다 그래서 속을 이렇게 보강하는 효능은 있습니다만 산후에 이 부기를 내리는데 이 호박이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혜 씨 정도에 계시는 분들은 호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뭔가 좀 강력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호박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간혹 어른들이 호박 해오실 때요.
늙은 호박 한 통에다가 꿀 한 단지 넣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푹 구워서 오시죠. 예, 예. 그러면 원래 호박하고 꿀은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산후에 부기를 내리고 산후에는 살을 빼고자 할 때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꿀 때문에 살이 찌는 거. 예, 꿀 때문에 오히려 살이 찔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산후 바로 초기에 호박만으로 부기를 내리고 모든 그 부기를 내리고 기력을 보강하는 것을 호박이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별거 아니다, 나는. 그럼, 그러니까 요거 하나 했다고 해서 다 됐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남편분. 예. 예. 자, 세 번째 뭐죠? 산후에는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어라. 저는 O일 것 같아요. 우리 이재영 씨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누워 계시고 거의 안 움직이시는데도 지금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셨거든요. 자, 보죠. 아니에요? 예, 산후에는 무조건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많이 활동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 집안에서는 이제 살살 움직이면서 예. 기본적인 그런 그 움직임은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재양 씨가 하셨듯이 뭐 움직여서 뭐 얼굴 닦는 거, 예. 그다음에 뭐 본인이 좀 이렇게 식사 좀 차려서 먹고 움직이는 정도는 예. 괜찮고요. 그 대신 뭐 노동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유방 마사지를 스스로 하는 것은 안 좋다. 글쎄요. 이거 우리 다 몸 쑤실 때도 자기 스스로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꼭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된다. 남편밖에 없는데.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이 해주면 그러잖아요. 예? 저 보죠? 스스로 해서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안 좋습니까? 예, 유방 마사지를 예. 산후에 스스로 하게 되면은요, 산후에는 이 뼈가 느슨해져 있고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예. 저도 조금 살짝 성질이 급해갖고 남편이 빨리 안 해줘서 제가 하다가 손가락이 굉장히 아팠고 오래 고생을 했었어요. 다른 부분에서? 예, 그래서 이 산모가 직접 유방 마사지 할 경우에는 예. 손마디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본인이 하기보다는 누가 도움을 주는 게 낫죠. 가슴에 가슴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본인 손가락이 잘못된다는. 예, 손가락이 잘못되는 거죠. 그런 거였군요. 예, 그래요. 예. 누가 하긴 상관없지만은.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그래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지만은 자기 뼈마디가 나간다. 이런. 예, 그래서 유방 마사지뿐만 아니고요. 예. 뭐, 걸레를 짜거나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는 것도 안 좋고요. 예.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실 때도요,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앉아서 팔꿈치, 무릎 밑에, 허리 같은데 예. 쿠션이나 베개를 고여놓고 편안한 자세로 모유 수유를 해야지 그렇게 고여놓지 않으면 이렇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예, 어깨 쭉지 아프다고. 예, 어깨 아프고 손목 아프고 팔꿈치 아프고 허리 예. 아프고 무릎 아프고 다 아파요. 저희 집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 박사님 찾아갔었어요. 웬 팔을 못 든다고. 예, 그래서 요즘 모유 수유 하실 때는요, 꼭 옆에 계신 분들이 그 산모가 자세가 편한지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지 옆에서 쿠션이나 베개를 좀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OX,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시는 건 많이 계시다니까요. 요즘 인터넷 발달했으니까 많이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이재양 씨도 간단한 운동법을 보여주실 거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이 산모에게 좋은지 저희가 또 화면으로 따로 친절하게 담아놨거든요. 산후 운동법 보시죠. 오늘은 몸매를 탄력있게 만드는 산후체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체조는 단순히 몸매를 예쁘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분만 후 불안정한 상태의 몸을 빨리 회복시켜 산후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배워볼 동작은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하는 산후 기본 체조입니다. 손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 목을 왼손으로 잡아줍니다. 좌우로 위아래로 빙글빙글 돌립니다. 천천히 같은 방법으로 왼쪽 손목 운동도 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빙글빙글 돌립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오른쪽 손목을 부드럽게 크게
돌립니다. 왼쪽 손목, 다음은 산후 7일에서 1개월째 하는 허리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등 아래쪽의 복부 기관들과 신경을 자극하여 골반과 다리 근육 관절을 강화시키고 몸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먼저 무릎을 세우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습니다. 손은 깍지를 껴서 머리 뒤에 놔주세요.